모스트 아카데미 IB 이코노믹스 경제 과목 겨울특강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리엔테이션을 맡게 된 저는 IB 이코노믹스 강의를 이번 겨울특강에 맡게 된 김영진 강사입니다. 먼저 개요 Table of Contents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제 소개인 강사 소개가 있고요. 그리고 순서대로 DP1 SL Syllabus, DP2 DP1 HL Syllabus, 그 세 번째로는 DP2 HL Syllabus가 해드리겠습니다. 겨울특강 이번 셀러버스 소개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exam question solving,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 나온 문제에 대한 이제 샘플 강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입니다. 저는 김영진 강사고요. 저는 원래 영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이제 인도 소재 국제학교에서 IBDP를 졸업했고 연세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쳤습니다. 경제학과로. 그리고 근무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대부분 이제 이코노믹스하고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경영 경제 과목을 수업했습니다. 첫 번째로 DP1 SL 과목 셀러버스 소개가 있겠는데요. 모든 이제 뒤에 소개드릴 뭐 DP1 HL이나 DP2 SL 학생들도 이번 겨울특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수업이 예정돼 있고요. 3주 동안, 그리고 모든 수업은 1시간 반에서 한 10분 줄어든 80분 수업이 있고 3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DP1 학생들은 4교시에 수업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제 DP1 학생들이 제가 이번에 이제 실러버스를 짜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DP1 SL 학생들은 지금 학교에 따라 물론 편차가 있고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지에 따라도 편차가 있겠지만 지금 아무리 어느 정도 대체적으로 이제 마켓 페일리어 챕터를 이제 시작했거나 혹은 진행을 했던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이 이후에는 이제 매크로를 시작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마이크로를 끝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마이크로를 한번 복습을 하거나 혹은 아직 끝내지 못한 학생들한테 예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마이크로 위주로 실러버스를 좀 짜봤고요. 먼저 week 1에는 PD, PES, Elasticity of Demand, Elasticity of Supply를 다룰 예정이며 그 추가적으로 이제 Government Intervention, Role of Government in Microeconomics, 이 정부가 이제 이 미시경제가 관여하는 그런 사례들을 볼 건데요. 이런 사례들은 뭐 세금, indirect taxation, 그리고 뭐 subsidy, price control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총 한 세 챕터를 아마 week 1에는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챕터가 끝나게 된다면 이제 week 2 정도에 들어가서는 마켓 페일리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게 SL 학생들 입장에서는 마이크로에서 마켓 페일리어가 가장 어려운 챕터거든요. 왜냐면 마켓 페일리어에서 이제 총 4가지 엑스터널티가 나오고 그 추가적으로 뭐 커먼 액세스 리소스나 퍼블릭 굿과 같은 리얼 라이프 익샘플도 나올 뿐더러 이런 이 익스터널티들만의 다이그램을 외우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런 익스터널티를 해결하는 방법, 이런 마켓 페일리어를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응용법도 AU3 문제, 즉 이제 evaluation 문제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을 SL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week 2에는 마켓 페일리어를 좀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week 3가 가능하다면 마켓 페일리어가 다 끝났다면 그러면 이제 매크로 이코노믹스의 기본기인 인트로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이 DP1 친구들이 이제 매크로를 딱 제일 처음 넘어가서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가 내가 분명히 마이크로에서 디맨드 서플라이 관련해서 배웠는데 여기서도 디맨드하고 서플라이가 나오긴 해. aggregate demand, aggregate supply. 근데 얘네가 좀 다르게 생긴 것도 같고 그리고 얘네가 하는 뭐 방법이나 움직이는 방법이나 하는 것도 좀 다른 것 같고 이런 거에 좀 이질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트로도 저희가 짚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HL 학생들 실러버스인데요. 이런 HL 학생들 같은 경우는 훨씬 좀 더 많죠. 좀 많은 이유가 일단 저희가 시작을 PES, PD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Role of Government Intervention에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고 그리고 Market Failure, 아까 말씀드렸던 SL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거를 지금 week 1, 그러니까 Market Failure를 week 1에 좀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고요. 그 이유는 이 SL 친구들과 다르게 HL 친구들은 이제 마켓 파워라고 하는 이제 마켓 스트럭처에 관련된 챕터들이 가장 어렵거든요. 그 챕터들이 가장 어렵고 그리고 그 챕터들 안에 있는 뭐 cost, revenue, profit, 다이어그램, 뭐 그래프라든지 다이어그램들 이런 것들 외우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리고 얘네 챕터들의 뭐 어썸션 외워야 되지, 뭐 롱런 숏런 그래프 외워야 되지 등등. 그래서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week 2, week 3에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SL 친구들과 비슷하게 만약 학생들이
좀 이미 학교에서 많은 부분을 좀 진도를 나갔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다 싶으면 week 3에는 매크로에 넘어가도 되지만 아무래도 그럴 확률이 좀 적거든요. 아직 DP1 입장에서는. 그래서 week 3까지는 마이크로를 좀 중점적으로 보는 걸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 DP2 HL 실러버스입니다. 사실 DP1과는 다르게 DP2 학생들은 편차가 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학교들마다. 왜냐면 그리고 학생들마다. 왜냐면 지금 DP2 친구들은 좀 공감하겠지만 지금 제가 지금 10월, 9월, 10월 이쯤에는 이미 지금 엑스텐드 에세이라든지 모든 IA 제출, 엑스텐드 에세이 데드라인, 뭐 TOK 에세이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시작했고 그리고 이미 많은 부분 진행이 되고 그래서 지금 단계가 가장 물론 이제 뭐 대학교 원서 접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일 바쁠 시기고 정신이 없을 시기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을 좀 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선생님들에 따라서 뭐 익스텐드에서는 아이를 보기 위해서 학교 수업 진도를 좀 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학교 수업 진도를 선생님들이 나간다고 하셔도 그거를 제가 학생들이 다른 거 하거나 뭐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서 집중을 잘 못하면 금방 넘어가는 게 이 유닛 포 글로벌 이코노믹스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코노믹스를 좀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셀러스를 잡았고요. 첫 번째 위크에서는 매크로에서 가장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디맨드 사이드 policy, 서플라이 사이드 policy를 넘어갈 거고 week 2, week 3에는 글로벌 이코노믹스를 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스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건 바로 exchange rate하고 balance payment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글로벌 이코노믹스를 나는 DP2인데 글로벌 이코노믹스를 잘 모른다 혹은 아직 안 배웠다 혹은 이제 뭐 이미 진행을 했는데 잘 모른다 하는 학생들은 겨울 특강을 들으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프레젠테이션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exam question solving, 즉 샘플 강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강의는 2024년 May HL Time Zone 1에서 문제를 가져왔고요. 1번 A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뭐 maximum marker가 25라고 뭐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 B 문제는 자른 거여서 A 문제 총 10점짜리 문제고요. 문제는 explain why in perfect competition abnormal profits are only made in the short run입니다. 사실 DP2 학생들이나 뭐 지금까지 꾸준히 공부했던 혹은 졸업생들이 봐도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페이퍼 1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이런 문제들은 내가 만약 마켓 파워, 즉 마켓 스트럭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 고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고를 수 있는 옵션들이. 그 이유가 너무 쉽기 때문에 내가 정확히 어떤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너무 적게 적지 않을까? 왜냐면 좀 어려운 문제나 이제 좀 쓸 게 많은 문제들은 오히려 그냥 학생들이 우다다다 써내려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10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쉬운 문제를 어떻게 하면 10점 만점에 10점을 맞을 수 있는지 그런 걸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terminology 있어야 되고요. terminology perfect competition. perfect competition이라는 건 정확히 definition이 없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로 it's theoretical. perfect competition은 무한 경쟁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마켓 스트럭처를. 이런 거는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it's theoretical market structure 라고 시작을 하고 어섬션들이 총 5개가 있는데 그 5개를 다 적을 필요 없고요. 한 2-3개 정도만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건 연관성이 있는 거는 첫 번째 large number of firms. There are large number of firms compared to the size of the industry, size of the market.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가 많은 거예요. 회사의 수가. 근데 규모들 자체는 되게 작고. 그리고 두 번째, they produce homogeneous products. 제가 이 perfect competition의 예시를 들 때 많이 드는 게 이제 편의점 인더스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저희가 새우깡을 먹기 위해서 굳이 GS25, 굳이 세븐일레븐을 찾아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새우깡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세븐일레븐이나 GS25나 파는 프로덕트가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homogeneous products.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there are no barriers to entry and exit.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어선션들 5개 중에 한 2-3개 정도만 얘기해주고 넘어가면 되고 두 번째 abnormal profit이 뭔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abnormal profit은 total revenue 즉 내가 버는 총액 그러니까 매출이라고 하죠. 이 매출보다 코스트가 적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적을 때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normal profit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equal한 걸 우리가 동일한 걸 우리가 이제 normal profit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집에 가져가는 돈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abnormal profit 같은 경우는 집에
돈을 가져갈 수 있다. 즉 수익을 벌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가장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이제 short run. short run이 왜 중요하냐면 이 저희가 그냥 뭐 단기적, 장기적, short run, long ru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이코노믹스에서는 short run을 define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무조건 define하는 그게 있는 게 이게 at least one input fixed예요. fixed. firms have at least one input fixed. 여기서 말하는 input은 이제 뭐 학생들은 알겠지만 four factors of production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land, labor, capital, entrepreneurship. 그래서 그 네 개 중에 적어도 그러니까 미니멈 하나는 fixed다. 그러니까 바꿀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예시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포켓몬빵이 수요가 올랐어요. 그쵸? 뭐 없어서 못 사죠. 왜냐면 이제 약간 향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죠. 수요가 올랐어요. 이게 경제에서 수요가 오르면 가격이 오릅니다. 왜냐면 디맨드가 오르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럼 가격이 오르면 삼양인가요? 포켓몬빵 회사가 어제는 삼양이라고 예시를 들면 이 삼양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공급을 높이고 싶어합니다. 공급을. 그쵸? 근데 공급을 높이려면 이 인풋이 다 높아져야 되죠. 그렇죠? 뭐 사람도 더 많이 뽑아야 되고 내가 뭐 가져오는 그런 그 뭐 밀가루라든지 크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높아져야 되고 뭐 가능하다면 새로운 공장도 지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land, labor, capital 뭐 entrepreneurship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라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게 land, labor, capital가 있는데 얘네가 다 높아지려면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더 많은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서 밀가루의 공급을 높이려면 예를 들어서 뭐 3개월이 걸린다고 쳐보죠. 3개월. 그리고 labor 뭐 사람인이나 뭐 잡코리아 뭐 이런 데서 혹은 뭐 알바천국 이런 데서 사람들을 더 뽑아야 되는데 그런 기간이 뭐 왜냐면 이런 사람들이 수습 기간이 또 있고 뭐 트레이닝도 해야 되니까 한 6개월이라고 쳐볼게요. 그리고 뭐 새로운 공장을 짓는다 뭐 이런 거 뭐 하면 이런 건 3년이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삼양한테 숏런의 기준하고 롱런의 기준은 언제냐? 바로 이 3년이 되는 겁니다. 이 3년보다 낮으면 숏런, 3년보다 높으면 롱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롱런에서는 all inputs are variable 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3년 이후부터는 다 바꿀 수 있는 거죠. 3년 이후부터는 공급을 높이기 위해서 랜드도 높일 수 있고 레이블도 높일 수 있고 캐피탈도 높일 수 있는 거죠. 근데 3년 미만으로는 숏런인 거죠. 왜냐? 캐피탈을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픽스드라는 거죠. 이게 픽스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캐피탈을 높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숏런하고 롱런이 좀 그런 이제 이코노믹스에서는 숏런하고 롱런이 이렇게 인풋이 픽스돼 있냐 아니면 브레이브하냐 이 차이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네, 그래서 3년.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걸 다 얘기하진 않아도 되고요. At least one input fix 이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져온 거는 이제 Perfect Competition Short Run Diagram인데요. 먼저 이제 y-axis Price Cost Revenue, 근데 price만 써도 돼요. 시험에서는. 그리고 y-axis는 Quantity 이렇게 있는데 이 다이어그램을 학생들은 어느 정도 이미 DP2 학생들은 이해가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Firms produce when MC is equal to MR. 여기서 MC는 marginal cost를 얘기하고 MR은 marginal revenue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MC라는 거는 내가 하나의 프로덕트를 더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MR이라는 거는 하나의 프로덕트가 팔렸을 때 내가 받는 비용. 그러니까 내가 받는 가격.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건데. MC는 기본적인 성질이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그리고 MR은 여기서는 이렇게 스트레이트 라인이지만 이 스트럭처에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가만히 있거나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는데 올라가는 건 비용이고 내려오는 건 가격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멈춰야 될까요? 즉 얘네가 인터섹트하는 부분에서 멈춰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 이후에 여기서 프로듀스를 하게 되면 MC는 더욱더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선 손해가 발생하죠. 그래서 모든 마켓 스트럭처, 마켓 파워에 있는 모든 마켓 스트럭처는 MC equal to MR에서 프로듀스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MC equal to MR에서 이 퀀티티에서 ATC하고 AR을 봐야 됩니다. 왜냐면 AR은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 ATC는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평균 비용.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AR이 더 높죠. ATC보다 이 정도 차이로.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스가 ATC보다 높기 때문에 지금 abnormal profit을 벌고 있는 거다를 이 다이어그램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abnormal profit 왠지 지금 퀀티티 1은
quantity 1에서 지금 AR보다 ATC가 낮기 때문에 profit을 볼 거다. Profit is represented by shaded region. 여기 이 부분이 profit을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profit attracts new producers to enter the market.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no barriers to entry.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이 인더스트리에 엔터하기까지 어떠한 자본금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돈을 번다 이런 뉴스 기사나 이런 걸 보게 된다면 이제 다음 날부터 바로 서플라이가 높아지는 거죠. 왜냐면 new producers가 엔터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스가 낮아지는 거죠. 롱런으로 가면 그래서 normal profit을 번다 정도까지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겨울특강을 통해서 좀 이런 문제풀이라든지 이 컨셉 리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향상된 실력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